안녕하세요. 갓생을 살고 있는 직장인 갓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카페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집에서는 유혹거리들이 많아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 나가는 커피값이나 이용료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늦은 시간에 퇴근했는데 카페가 문 닫을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혹은 집에서 너무 먼 애매한 상황처럼 집 이외의 공간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오늘은 집에서도 공부하면서도 빡세게 공부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방법 모두 하는 분은 적은 것 같은데요. 꼭 익혀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집 밖에서 공부하실 때도 해당 방법을 사용해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 신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매우 간단하지만 알면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못 지키면 집에서 공부 실패합니다. 바로 집에 와서 절대 침대에 눕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나요? 네, 그치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침대에 안 눕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항상 잠깐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모든 게 끝나지 않았나요? 계획한 곳은 많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쇼츠 보다가 그대로 더 피곤해져서 그날은 아무것도 못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침대에 눕지 않는 것만으로도 집에서 공부하기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침대에 눕지 않은 것을 성공하셨다면 바로 루틴의 힘을 활용하세요. 우리의 큰 적은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 뇌의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결정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해요. 집에 와서 먼저 씻을까? 아니면 인강부터 들을까? 이 사소한 고민을 하는 동안 우리 뇌의 집중력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버립니다. 이때 루틴은 이 결정의 과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집에 가서는 무조건 먼저 씻고 바로 나와서 무조건 책상 앞 이렇게 딱 정해두면 뇌는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 항법장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너지를 아껴서 오직 공부에만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반복이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이 루틴이 몸에 있기 시작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엔 뭘 해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것만 하면 돼 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 루틴의 반복이 뇌에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선물하는데요. 예측 가능해질 때 비로소 우리 뇌는 딴짓을 하려는 긴장을 풀고 눈앞의 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강조드린 침대에 눕지 않는 것도 루틴으로 만드세요. 집에 오면 일단 외출할 때 입었던 옷부터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씻고 그 다음에 책상 앞에 앉기 이런 식으로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으로는 완벽주의를 탈출하자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야근으로 인해 퇴근이 늦어졌거나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해서 계획한 시간 대비 한두 시간을 날리면 오늘 망했다, 내일 제대로 하자 라며 포기해버리죠. 이게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하루를 꿈꾸지 말고 일단 10분만 시작해보세요. 그래, 10분이라도 하자 라고 책이라도 펴는 순간 몇 페이지라도 읽게 됩니다. 오늘 계획대로 완벽하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격증 문제집 한 문제라도 푸는 불완전한 10분을 하루 6번 모아보세요. 그럼 벌써 1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다 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불완전한 상태로 10분씩 끊어서 공부하는 것이 100배는 낫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려는 0시간보다 불완전한 10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까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시면은 그 다음으로는 짧은 사이클 전략을 사용해 보세요. 집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금방 바닥나고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유혹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짧은 사이클 전략을 사용해 보세요. 집중력이 흩어지기 전에 30분 공부, 10분 휴식 이렇게 해요. 1시간 버티자는 목표보다 딱 30분만 집중하자 라는 짧은 목표가 뇌의 부담을 줄여주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직전에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이 방법은 제가 예전에 흥미있게 읽었던 후르이치 유키오 작가의 1일 30분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은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집중력은 지속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분 공부, 15분 휴식을 한 세트로 구성하여 뇌의 피로도를 낮추고 학습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뇌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만약 억지로 공부를 이어가면 뇌는 공부를 고통으로 인식하여 점점 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자는 뇌가 공부를 긍정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집중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를 위해 공부가 지겨워지기 직전에 멈춰서 뇌에 나쁜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30분 공부, 15분 휴식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고 이 사이클을 2에서 3세트 반복하면 한 번에 억지로 한두 시간을 앉아있는 것보다 뇌의 피로도는 낮으면서 실질적인 학습량은 훨씬 많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뇌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뇌의 작동 원리에 맞춰 짧게 집중하고 전략적으로 쉬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기계발 승리의 비결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본인에게 최적화된 사이클을 찾아서 적용하면 되는데요. 저도 꼭 30분이라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야 하는 공부의 소요 시간을 생각해보고 30분에 끊으면 흐름이 끊길 것 같다 하면 45분에서 1시간, 가벼운 독서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위 사이클을 활용하며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는 1시간 단위는 확실히 지치기에 되도록 30분 단위 사이클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사이클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0분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하면 첫 번째, 집에 와서 절대 먼저 눕지 않고 두 번째, 결정의 과정을 통째로 삭제해버리는 시스템, 즉 루틴을 활용해서 뇌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그저 미리 정해둔 행동들을 수행하고 세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10분이라도 모으려고 노력하고 네 번째, 짧은 사이클 전략을 활용해서 집중력을 극대화하자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50번 반복하면 연간 150일을 공부하게 된다는 후르이치 유키오 작가의 말처럼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힘인 것 같아요. 하루에 10분, 30분이라도 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